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지역 관광업계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수시는 방역대책본부에 이어 관광 분야 대책반을 추가로 구성한 뒤 사업체 관계자 긴급회의를 갖고 방문객 안전을 위한 대응 방안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당국과 사업체 관계자들은 관광 안내소 14곳과 시티투어버스 3대에 손소독제와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관광사업체 현장에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문 등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이 몰려있는 2월이 시작되면서 전남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전남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방송을 통해 졸업식을 하거나 학급별로 교실에서 졸업식 행사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달 중에 600여 개 학교에서 졸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지역 경제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품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기아 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연간 4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중국에 진출한 협력사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전선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고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당장 부품이 수급되지 않을 경우 오늘부터는 봉고 트럭의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 기아차 국내 일부 생산 라인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서 국내와 동남아 지역 부품 대체 조달 등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의 생산 중단이 현실화되면 지역 협력 업체들도 줄줄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업계에도 신종 코로나의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특급 호텔별로 온거리 체온 측정기를 비치해 체온을 측정하고 국가와 도시별로 숙박객을 분류해 추적하는 등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전국 단위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금 전략을 짜서 액션을 취하고 있고요. 어느 공항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는지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 보건당국과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들의 피해가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금융계도 피해 업체에 저금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의 여파에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여수 낭만포차 이전에 대해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음식값과 맛에 대한 불만이 나왔습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과 소음 등 주민 불편 해소와 해양공원의 기능 회복 등을 들어 응답자의 77%가 이전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16%에 이른 가운데 전체의 6%는 음식 맛이 매우 미흡하다고 답하는 등 개선 요구도 나왔습니다.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 MBC는 이번 주부터 총선 후보들의 움직임과 지역별 이슈, 동향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역 정가의 이모저모, 박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역별로 의대 유치 공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유화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유치해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공백을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순천 지역의 유력 후보인 노관규, 서가번, 장만채 후보는 최근 잇따라 순천대에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황. 강론에 있어서는 지역별 시각차가 확연해지는 양상입니다. 여수 지역 선거 전에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예비후보는 어제 회견에서 상포지구 관련 고발건을 겨냥해 최근 음해성 캠페인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수 상포지구 투자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고발 조치에 이어 중앙당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찰서장 출신이자 지난 여수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권세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쇼가 아닌 소통 정치를 하겠다며 여수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관 예우와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여수에서 용산까지 KTX를 1시간 50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 등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광양 곡성 구례 출마를 준비하다 예비후보 자격을 얻지 못한 신홍섭 전 도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안준노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선거구에 민주당 서동용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철 비방과 공격 풍토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공약과 정책에 집중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긍정적 선거를 펼치자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여당의 선거운동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등의 축소 또는 연기를 관내 10곳의 지역위원회와 예비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선거운동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다중시설 방문 자제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안전에 힘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원균은 임진왜란 초기 이순신과 함께 왜적을 물리쳤지만 7천량 해전에서 크게 패한 뒤 전사한 조선시대 장군입니다. 여수 이순신 공원에는 비석을 세우고 이순신을 도운 사람으로 원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비석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순신 광장에 이순신을 도운 사람들을 소개하는 비석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억기, 나대용 등 비교적 익숙한 이름 사이에서 원균을 소개하는 비석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원균 비석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무모하게 7천량 해전에 출전해 이순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을 괴멸 수준에 이르게 했던 원균이 이순신을 도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원균 장군이 입으면 간신이지 간신 쉽게 말이지. 이순 장군은 뭐 모래하고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먼저 전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이 원균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임진왜란 당시 원균이 이순신을 도운 게 맞다는 겁니다. 1592년 경상도에서 전라 자수군이 그쪽으로 지원을 나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원균도 합류를 해가지고 이순신과 같이 싸움을 했기 때문에. 원균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인 가운데 비석이 논란을 빚고 있는 건 이순신의 업적을 조명하면서 생긴 원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60, 70년대 정부 차원에서 이순신 선양 방법이 좀 문제가 됐다고 봐야 돼요. 항상 원균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선악 개념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7천량 해전에서 패한 것은 원균의 잘못 이전에 조선 조정에서 잘못한 거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 맞서 수군을 책임졌던 이순신과 원균 장군. 때 아닌 원균 비석 논란 속에 전문가들은 편견을 벗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역사적 인물의 명과 암을 다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순신 공원이 아니라 이순신 광장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임대 사업을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돈을 써버린 마을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 역시 엉터리였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자율관리업 공동체로 선정된 전남 해남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매년 마을 사업이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돼 시상금 형태로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6년간 받은 보조금은 4억 3천만 원. 사용처는 전복 가두리 600여 칸 설치, 53만 마리의 어린 전복 구입, 양식장 관리 선박의 기관 구입 등이었습니다.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가두리와 어린 전복 선박 엔진은 실제로는 공동체가 아닌 어민 4명이 사용했습니다. 사용료만 내고 수익은 이들 어민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먹이를 주고 공동체로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맡아갖고 하죠. 이들이 낸 사용료로 공동체 소속 어민 20여 명은 2차례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자 500만 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공동 작업을 해서 공동 수익을 나눈 게 아니라 수익을 얻은 특정 어민들이 낸 사용료 명목의 돈을 받아 함께 써버린 겁니다. 주니까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주셨어요? 네, 현금이요.
하지도 않는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 셈이지만 해마다 보조금은 받았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해마다 이상 없다고 준공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임대료를 선 먼저 받아가지고 나눠 먹은 거 아닙니까? 실은 지금 이거 제일 큰 문제점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후 관리까지 못했다는 거는 좀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식 어민 명부도 설치된 양식장도 계획과 달랐습니다. 네, 좀 차이는 났고요. 그건 모르면 한 게 아니라 뭐 어디 어떤 게나 다 그렇게 해요. 2000년대 초부터 하나둘 늘기 시작한 전국의 자율관리업 공동체는 현재 1,100여 개.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초기 지원만 받고 중도 포기하거나 공동체 사업을 개인이 사용하는 등의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대전 하나시티즌이 브루노 바이오 선수를 영입한 것은 K리그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하나시티즌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중재해도 높은 연봉을 제시해 바이오를 영입한 것은 동업자 정신을 저버린 행위이자 K리그 연봉 인플레와 오버페이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는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팀으로 가는 게 프로의 당연한 순리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브루노 바이오 선수는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로 지난 시즌 2부 리그 MVP로 선정돼 이번 시즌 전남의 기대주로 꼽히던 선수입니다. 광양항에 있는 하역 장비가 친환경 설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광양항에 있는 야드 트랙터 60여 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장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야드 트랙터는 경유를 주 연료로 사용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각종 유해가스의 배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하루 새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진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 시각 대관령의 수온주는 영하 17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의성도 영하 9.9도, 서울도 영하 6도로 어제 아침보다 3, 4도가량 낮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입춘 한파는 내일 절정에 달한 뒤 주말쯤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는 차츰 눈구름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눈은 낮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이면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남부 내륙에서도 올 텐데요. 대부분 1에서 최고 5cm가량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또 오늘 퇴근길과 내일 아침 출근길 무렵에는 빙판길도 우려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의 물결도 차츰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5.5도, 대구도 영하 3.9도로 어제 아침보다 3,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가 6도,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의 기온도 영하 11도 선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